안녕하세요. 이수영 교수입니다. 건강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흐르면 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교정에서 또 교실에서 같이 한번 본 과목을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에게 학습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구 고령화와 노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와 이 관계된 모든 이제 일들이 많잖아요. 결국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인구 변천 이론, 고령화 지표,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변천과 인구 고령 현상은 어떤가,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결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인구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 분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백분율로 내면 이제 되는 건데, 일단 전체 인구 중에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어떻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하는 인구들도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관계로 이제 저출산 시대가 다가왔고 급기야는 세계에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나라의 대열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요인, 전체 인구 중에 노인층이 차지하는 이런 이제 출산율 저하라든지 사망률, 이주,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상호간에 어떻게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주가 고령 위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변천 이론을 한번 보겠는데 1차 인과학적 변천을 보면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고 산업 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산업화된 경제 체계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 당시에는 높은 출산율이 있고 동시에 높은 사망률. 근데 이런 이제 상태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의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망률도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죠. 출산율 저하가 인구 대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인구 변천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학적 변천인데 60년대 유럽의 학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저하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구학자들에 의해서 어,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이슈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데카라고 하는 이제 의해서 제시된 개념이기도 해요. 20세기 후반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해지면서 유럽 사회의 가치관이 사회적 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삶의 문제, 삶의 질 문제를 다루게 되고 자율성 확대 및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인구 대체율 이하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1차 인구 변천에 비해 더 심각한 인구 고령화가 이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고령의 지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노인 부양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수업 시간에 이제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총 부양비가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비생산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아 부양비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65세부터 그 이상은요 노인 부양비예요. 그러면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피부양 인구인 유소년층 0세부터 14까지 유아 부양비와 65세 노인 부양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노인 부양비 쪽에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이거 뭐 쓰겠어요? 점점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 노령화 지수라는 말도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 그리고 0세부터 14세 유선 인구를 이건 이제 해서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건데 실제는요 노령화 지수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0세부터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이것이 적정 이제 인구를 유지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삼각형으로 이제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항아리형으로 되는데 이 역삼각형으로 변천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다음 기타 지수 그러는데 중위 연령 이제 25세 이하 이 어린 인구 또 30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시점에 사망률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그 당시 태어난 아이가 평균 몇 살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에서 계산해낸 이제 지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인데 이때 태어난 아들이 과연 기대 수명이 몇 세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어르신들 가운데 60이 넘으셔서 61세가 되면은 환갑 잔치를 하거든요. 아주 동네 큰 아주 행사였었어요.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그 잔치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해 더 사시면 이제 진갑 지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나이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환경이 개선되고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 고령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구 변천과 함께 인구 고령화 현황을 좀 보겠는데 이제 저자들은 아주 자세하게 좀 기록해놨어요. 근데 일단 이 내용을 조선시대 말 또는 조선시대 말기 이후 일단 조선시대 그 말에는요 다산다사의 균형 그러니까 인구 변천이 이제 전통적 시기죠. 조선시대 말기 이후에는 일단 서구 서양식의 어떤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물론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지만 이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의료 시스템이 들어오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히 이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서 1950년대 중반까지인데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제 통치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한 5, 6년간인데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인구 성장에 어떤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50년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1953년에 이제 휴전을 하지요. 그리고 나 이때부터 다시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저 약간의 경제 활동을 이러면서 급격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거 1955년서부터 1967년까지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폭발적인 이제 아이들이 됐는데 이게 720만 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그 세대를 베이붐 세대라 그러고 일본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거든요. 단가의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720만 명 정도가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붙여지고 이분들이 이제 에, 뭐랄까요 고령 사회에서 또 초고령 사회 가는데 핵심적인 인구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선 인구 압력 또 국가주도의 강력한 출산 제한 정책이 이루어져서 출산율이 급감했거든. 그 당시에는요, 이 산화제한 정책이 세계 이슈화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보면 인구 수가 너무 줄어들으니까 또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 경제를 유지하는 절대적 인구가 필요한데 그 인구를 유지 못하는 이제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가 한번 미래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지 인구 정책, 인구 변천, 인구 고령 이런 좀 관심을 가셔야 되고 논문 도입 부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이론화 기틀을 하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1차 인구 변천이 완료가 되고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이제 이어지면서 2차 인구 변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14.3%에 이르렀고요. 노인 부양비가 결국은 이제 19.6명, 노령화 지수는 이제 110.5명이 됐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해죠.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노년 분양비가 2065년에 가면은 88.6명으로 늘어날 걸 전망이 돼서 아마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에 인구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이제 삼각형이죠. 근데 이게 206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여러분 자주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인구 변천과 인구 고령화를 좀 살펴보겠는데 요것도 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급속하게 고령화
속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초고령화로 사회 가는데 한 115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기술을 축적화시키고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없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이게 4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배부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다양성 측면을 보면 성비 문제가 또 대두돼요. 그래서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이제 보는 건데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비가 74.6명이다. 1990년 59.8명에서 27년에 69.2명으로 근래 와선 74.6명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한국의 높은 성비 이 불균형의 원인이 뭘까? 전쟁을 겪은 초고령 집단, 그리고 긴 업무 시간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높은 중년 남성들이 사망을 하는 거죠. 이 인구 통계에서도 보면요, 한국의 남성들이 그 40대 후반서부터 50대 후반 사이에 돌연사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가끔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뭐 한 이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요, 왕성하던 친구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저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영안실인 거야. 참 당황스럽죠.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이제 60세를 넘기면은 남자들 그 사망 비율이 낮아지죠. 이런 현상도 통계학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의 다양성 두 번째 지역 차이인데 2017년 세계 인구 중 유소년층 비율이 26%, 생산 가능형층이 65%, 노년층이 9%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인구 고령화 정도가 높아지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세계 인구 평균보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급속한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 2030년 구성비를 보면 세계 15위, 2050년에 가면 2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2020년 1학기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 전염되어 온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나라가 일대 홍역을 겪게 됐죠. 위도상으로 보면요, 우리 이제 중국,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국, 일본을 거쳐서 이제 중남미 쪽으로 돌아서 이것이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오고 미국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지금 일대 세계적인 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노인들이 기저질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 안타까운 것은 북유럽에 있던 어떤 국가에서는 그 어른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서 미처 시신을 치우지 못해서 이게 이제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이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세계 이제 10위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위권 랭킹에 올라갈 확률이 많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의료 분야죠. 그래서 의학적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가 하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뭐 선진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의료 기술, 의수들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분들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 같은 이런 거 개발을 해서 이건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모든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바라보는 그렇게 됐고 어, 좀 유럽 같은 그런 국가에서 전뭐 앞으로는 아랍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좀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뭐 특정 나라에서는요 군용기를 뭐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이제 의료 관련 제품들을 수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저도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련해서 젊은 층들이 도시 이주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를 보면은 이제 농촌 지역에 노인 인구들이 많고 도시 지역에는 이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인구 고령화와 함께 1960년도 이후에 이제 이촌향도 현상이라 그랬는데 농촌 지역이 고령화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뭐 이런 지역은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의 시군 정도 가면요, 이 노인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전체 인구분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 그런 시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노인의 급속한 증가가 이뤄진다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가 1990년이거든요. 여기서 2007년 21.9%를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같은 기간에 85세 이상 인구는 75%가 증가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초고령 노인의 수구도 가파르게 증가해요. 100세 노인들이 이제는 뭐 그 통계에 잡힐 정도로 그 수가 굉장히 많고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 같은 100세 노인들에게 노인 수당을 주는 그런 이제 지자체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초고령 노인 집단은 이제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나 동년배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감소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심리학자들 또는 이제 노인 건강을 연구하는 의학자들 이런 이제 논문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생애 기간을 추가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늘어난 시간의 삶을 추가시켜야 할 때이다. 수명 연장이 아픈 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건강 수명과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장수하는데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다음에 이환율의 확대 가설에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베버리지라는 걸 아시잖아요. 수명 증가는 길어진 삶과 나빠지는 관계라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환율의 압축 가설 뭐 이런 아주 전문적 용어들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환경이 개선되죠. 그러면서
건강 수준 역시 향상시켜서 질환의 발생 시기가 삶의 마지막 기간으로 압축되면서 늦춰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